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겸업 했잖아요. 네, 그럼 지역범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겸업 끝났고 업무 지역범위 들어갑니다. 지역범위. 자, 지역범위도 마찬가지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법인인, 기업공인, 중개사 업무 지역범위는 어디요? 전국. 법인 개무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어디다? 전국.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은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의 업무 지역도 어디입니까? 전국. 전국이요. 다 전국이요. 다 전국이란 거.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 업무 지역도 어디? 전국. 전국. 그럼 중개인은?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가 원칙이죠? 네. 원칙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입니다. 시도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특별시하고 공유시. 그러면 서북구에 따라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라면 어디?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있는 건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뭐 충청북도는 해 못해? 못해. 대전 것도 못해. 근데 A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에 가입하면 확대 가능합니까? 네. 확대 가능한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질문은 틀려요. 네.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당해 정보망에 외 관할구역 밖에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분들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제재가 따로 없겠죠. 근데 중개인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업무정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모르면 우리 과목에서는 업무정지요. 예, 그죠? 4번 찍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중개인들은 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공으로 직원을 고용 쓰면 업무지역 확대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 내도 안 돼요. 그죠? 시도로 제한을 받아요. 자, 밑줄. 자, 청색 1번 법인 개공하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 나와 있습니까? 예, 첫째 줄로단 두 번째 전국 동그라미. 그 법인 개공하고 특수법인 분사무소 업무지역 또한 뭐다? 전국. 다 전국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중개인 나와 있어요? 첫째 줄로단 사무소가 소재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금 하나의 중개형을 쓰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양가리 예. 어디에 가입하고? 부동산 정보망.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 질문 있어요? 네.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이렇게 공부해 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띠피 넘기세요. 양가로 3번 제재 두 번째죠. 6개월 범위 내에서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 대상 무르 범위 들어갑니다. 자, 7번 봐보세요. 자,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목도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어요? 그럼 법인 개공은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법인 개공은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6가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개인도 6가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왜 대답 안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범위는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인도 임목도 광업재단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청색 1번에서 두 번째죠. 개공은 차등 없이 이 말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청색 1번에 두 번. 개공은 차등 없이 동그라미. 이 법상 중개 대상물. 이 법상 중개 대상물이 이 6가지다 이 말이에요.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이 6가지를 차등 없이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그 말이구나. 되게 쉽죠?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이 6가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죠. 왜? 해당 법률에서 지역 넣으면 농지만 하니까 토지 중에서도 농지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특수법인은 이 6가지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은 6가지 할 수 다 없는 거예요. 다시 중개할 수 없다는 거.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첫째 줄 후단 해당 법률 동그라미, 해당 법률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자, 정리됐어요? 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는 끝났어요. 이제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겸업이에요. 물건도 알고 있어야 돼. 한 줄이지만 알고 있어야 돼. 자, 끝났어요. 100점 맞을 일만 남았죠? 조금 더 참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들어갑니다. 고용인은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공통점하고 차이점하고 책임.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들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 이 2가지를 놓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잡아 들어가 볼게요. 일단 147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148페이지 펴놓고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통틀어서 고용인. 고용인 종류는 소속 공인 중개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 공인 중개사 개념, 보조원 개념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실무 교육을 받고 또 개념 쓰라니까 개념. 그렇게 써놓으면 마이너스 5점. 그렇죠. 안 주면 말고, 그렇죠. 점수 안 주면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적어볼게요. 서공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개공 후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자,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제 보조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고 고용인들은 저분들을 말한다. 됐어요? 그럼 이제 공통점, 차이점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두루 공통점. 이건 뭐 쉬워요. 이제 전범위 걸쳐서 다 할 거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봐요. 자, 이 두루 공통점은 반드시 이분은 둬야 합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둘 다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이든 병명이든 관계없어요. 고용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고용하면 고용신고, 종료하면 종료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11일. 둘 다 해야 돼, 보존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둘 다 결격 사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또 공통점 하나만 대봐요. 비밀 준수 의무.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 보존도 비밀 준수해야지. 또! 예? 또 뭐가 있어요? 이중 소속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 소속하지 말라. 또 금지행위. 자, 직접 거래하지 말라, 쌍방대리 하지 말라, 이런 거 공통점. 또 뭐가 공통점이요? 무슨 교육 대상? 예방교육. 무슨 교육? 예방교육 대상도 됩니다. 또 행정, 형벌. 형벌이 뭐예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 형벌 대상, 행정 형벌 대상도 된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한번 지켜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 이거 차이점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개 업무 수행하는데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확인 설명 가능합니까? 네.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확인 설명서 작성 가능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네.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원은 해 못해? 못해. 그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보조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조원이 자기도 서명 날인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하는 건 관계 없어요? 네. 예, 하는 건 관계 없어. 의무가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지. 그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그럼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인장. 그래서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없어요. 또 차이점. 응? 그렇지. 품위 유지부터 먼저 할게요. 예. 네, 자, 그렇다고 삐질 필요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사법령이 아니니까 나중에 미룰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도 있어 없어? 있어요. 보조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품위 유지 의무 등. 근데 여기는 없고. 또 차이가 뭐예요?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하고 예방교육도 소공 가능하죠? 아니, 예방교육도 연수교육. 그럼 이제 보조는 직무교육. 이것도 차이점. 또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보면 대행은 이따가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거기도 삐지 마세요. 저희는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맨 뒤로 미룬 거예요. 행정처분은 뭐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보조원은? 없어. 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이야? 예, 또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과태료. 소공은 과태료 대상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공인 중에서 자격 취소 당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 미반납은 1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근데 보조는 과태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러죠? 행정질서벌,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근데 보조는 없고. 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근데 보조는 이거 해 못해? 대행 자체도 못해. 그죠? 신고서 제출 대행 자체도 못해. 자,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전범이 다 한 거야, 이게. 전범이 다 한 거예요. 전범이 다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8페이지, 149페이지 내용이 그 뒷페이지 다 도표에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서 150페이지를 바로 보세요. 150페이지 그 공통점 도표에 나와 있어요? 자, 공통점부터 다시 봐드릴게요. 고용 의무 없다는 말은 둘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이거 공통점. 그 다음에 인원 제한 없다 맞습니까? 공통점. 고용 종료 신고 공통점. 보조원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이중 소속 금지 나와 있고 금지행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방교육 대상 비밀준수 의무 나와 있죠? 비밀준수 의무 나와 있고 예방교육 대상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없다 나와 있죠? 없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행정, 형벌. 이거 하나만 안 적히시신 분만 적어. 옛날에 내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행정, 형벌. 징역 벌금 말하면 돼. 행정, 형벌. 징역 벌금은 보조원도 대상이 돼. 보조원도 징역 벌금 들어가요. 처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소공만 보면 돼. 정반대니까. 소공만 보면 되죠? 그 맨 위에 그 확인 설명서 작성했어요? 여기 있네 이거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의무 품위 유지 신우 성실 나와 있어요? 인장 등록 의무 품위 유지 신우 성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시 거래계약서 하면 서명 날인 나와 있죠? 서명 날인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 처분에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이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하고 연수교육, 실무교육 나와 있죠? 자, 이건 나와 있고, 이건 나와 있네. 그럼 뭐가 없어? 과태료를 적어야지. 소공 쪽은 과태료 O, 보조원 쪽은 과태료 X. 자, 이것만 적어봐요. 소공은 과태료에다가 행정질서벌 적었어요. 행정질서벌. 같은 말이에요. 과태료 행정질서벌을 말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고, 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됐죠? 와, 쉬워요, 어려요? 쉬워요. 그렇지. 좋았어요. 아주 좋아, 쉬워요. 아주 좋았어요. 혼자 쉬워. 혼자 쉴 때.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표 밑에 제목 읽으세요. 이 책임이 이제 더 중요해요. 사실 공통점 차이점보다는 책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임 파트는 사례형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론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지 사례형 문제도 풀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책임 들어갑니다. 그 책임 공부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죠. 자, 우리 법 조문에서 뭐라 하냐면 고용인의 즉 소공 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이 법 조문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1페이지 양가로 2번. 151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거세요. 소속공인 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자, 무슨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15조 2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조문 가지고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뭘 출제를 하겠어요? 업무상 행위.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행위 그러면 틀려버려요. 업무상 행위라는 것은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 동그라미. 본다요 추정한다요? 그걸 가지고 바꿔서 또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고 본답니다. 그래서 그 법 조문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업무상 행위하고 본다가 핵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뭘 공부해야 돼? 판례.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150페이지 양가로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판단 나와 있습니까? 그 판례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긋 건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고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주세요.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일 때 행위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씁니다. 그래서 사무집행하는 행위로 보는도 고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 얘기가 나와 있죠.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뭐 했어? 횡령 동그라미. 이거 중개 업무로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횡령이 중개 업무요?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해도 이건 알겠죠. 횡령은 중개 업무가 아니야. 근데 판례에서는 중개 업무로 봐버려요. 확대 해석한다. 확대.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되면은 무조건 중개 업무로 봐버려요, 안 봐버려요? 판례에서는. 그래야 개공이 책임을 지잖아요, 사장이. 그래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행령은 중개 업무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이런 것도 중개 업무로 보고 있다는 거.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기다 이 말이고 이제 청색 2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세 가지 다 설명하고 밑줄 그로 갈게요. 그러니까 책 한번 보고 있으면 돼. 좋았어요. 좋았어요. 민사 책임 있어요? 민사 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고 행정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것을 행정 처분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러면 형사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징역 벌금을 말하는데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책임은 세 가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셋 다 발생할 수도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민사 책임 설명할게요. 자,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소공하고 보조원. 여기 통 들어서 고용인. 고용인이 매수 의뢰인에게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1억 발생했어요. 자, 왜 여기는 1억 2천이 안 돼?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1억 2천은 저 뒤에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1억 2천 하면 머리 아프니까 뭐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1억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해하는데. 그럼 이제 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사고 청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개공에게 손해배상 1억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럼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까? 네.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청구해요. 그죠? 네. 그러면 선택적으로도 가능해요? 네. 선택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 1억씩,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이런 연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진적 연대. 부진적 연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연대 책임진다, 같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럼 돈 많은 쪽에 청구하면 돼요. 누가 돈 많을 것 같아요? 왜? 사장이니까 빚만 얻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청구해서 이 사람이 1억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렇지. 그럼 어떤 무과실이에요? 감독상 무과실, 감독상. 아무리 감독을 잘 했더라도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감독상 무과실. 기분 잡았어요? 네. 그러면 결국 직원이 사고 치면 민사 책임은 빠져나갈 길이 없죠? 네. 사장은 무조건 져야 돼. 그러면 또 개공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1억 원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1억 배상해줘요.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보상? 개공에게 보상. 개공은 누구에게? 고용인. 그러면 직접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아, 그 말이다.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야. 그럼 하나 더. 사장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 끼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하고 연대 책임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근데 고용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 지는데 사장에서는 연대 책임 안 져.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예, 끝. 민사책임 끝났어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 형사책임 들어올게요. 칠판 봐보세요. 조금 옮겨야 되겠네. 행정책임하고 형사책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개공이고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고용인들이죠. 근데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잖아요. 소공까지 해보면 머리가 아파. 좀 복잡하니까 그냥 보조원으로 하기로 할게요. 고용인 중에서 누구? 보조원에게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개공이 계약해주고 나서 중개 보수 좀 받아오너라.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야. 근데 이놈의 보조원이 150만 원 받아왔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지. 근데 참 잘했더라도 처벌은 받겠죠? 그래서 이제 초과 보수를 받는 거예요. 초과 보수를 받게 되면은 어떤 제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면 이 벌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벌칙을 모르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벌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초과 보수를 예를 들었어요. 초과 보수를 받으면 개공에게 어떤 제재 들어가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임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도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잘 보세요.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으면 행정 처분이란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그럼 누구 때문에? 보조원 때문에. 보조원 자체는 처분이 없어. 그럼 이 사람 행위는 꼭 개공 행위니까 개공이 초과 보수 보던 거 똑같다고. 그죠? 임치는 다 업무 정지도 될 수 있어요. 그거 행정 책임 끝. 그럼 형사 책임이 이거거든요. 형사 책임이 이걸 말해요. 징역 벌금 말해요. 그럼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보조원도 징역 벌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아, 행정 형벌 대상이 된다고. 공통점 할 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초과 보수 받으면 1년하고 1천이야. 초과 보수인 것 자체가 1년하고 1천 사이잖아요. 보조원에도 1년하고 1천이야. 근데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여기가 3천이면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럼 벌금형을 과한다. 이 말이 선고된다는 소리죠? 근데 단서가 있잖아요.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내리지 안 내리죠? 아니. 개공이 감독 잘하면 벌금은 부과돼 안 돼? 안 돼.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안 내린다. 과실 책임. 개념 잡았어요? 네. 와,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하나 더 해야 돼. 자, 오늘 결격사유 했으니까 좋네. 그러면 자, 직원 때문에 개공이 벌금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본인이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벌금형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보니까 무조건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공부할 때 무조건 취소 안 된다 이렇게만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틀리고. 아니 진짜 그래요. 그 두 가지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래요. 자, 밑줄 그어둘게요. 151페이지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민사책임 나와 있습니까? 무과실 책임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소공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공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개공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맨 밑에 두 번째 그러나 개공 행위를 고용인으로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개공 행위에 대해서 고용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맺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간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는 단어 있어요? 예, 밑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또한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공 보증기간 동그라미. 보증기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험회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구상권이라는 단어만 체크하세요. 뭔 소리 알아먹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행정책임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밑줄 그어보세요. 고용인의 행위가 위법행위를 구성하여 행정처분 사유, 즉 등록취소 사유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인 그러면 소공도 들어가잖아요. 네. 소공은 자격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조원으로 바꿔. 보조원은 처분 대상자가 아니기. 그래야 문장이 맞아떨어져.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 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거잖아요. 보조원이 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분은 없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대로 옮겨준 거 이게 세 줄이 그 말이라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면 돼. 형사책임. 형사책임이 징역 벌금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양벌규정 기억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 즉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그 직원을 벌하는 외 사장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뭐한다? 과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사장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과실 책임의 성격 나와 있죠? 개공이 고용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이 떨어져 안 떨어져? 벌금형을 면한다 나와 있어요? 이거잖아요.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2번. 2번이죠? 그럼 이게 3번이에요, 이거요. 이거 3번인데 이거 여러분 교재 이게 3번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나와 있죠? 본래 개공이 중개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넣어야죠? 네. 벌금형 밑에도 300 넣으세요.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는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 이래야 문장이 맞아떨어져.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도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 나와 있어요? 그 말. 됐어요? 네. 쉬워 어려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 끝났어요. 책임 문제 끝? 되게 쉽죠? 예.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153페이지 있어요? 그 예제 11번. 예제 11번. 방금 배웠으니까 고용인 관련 문제, 보조원 관련 문제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보조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보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이걸 골라라. 153페이지 문제. 벌써 다 풀었어요? 네. 그래도 쓱 풀어봐. 그렇죠? 다 풀었어요? 쳐다보고 계시네요. 아, 좋았어요. 그죠? 맞는 거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여기 안 배운 거 있어요? 없죠? 그럼 뭐가 틀렸어요? 2번. 왜? 11. 그 기간 묻는 문제잖아요. 종료신고는 몇째? 10.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쉽죠? 네. 네. 그리고 방금 배웠으니까 쉬워. 다 한 거잖아요. 네. 일주일만 지나봐. 아무래. 그래서 자꾸 이 숙달을 시켜야지. 이거 공부는 알아서 된 것까지 아니고 숙달까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풀어내거든요.
짧으니까 시간을 풀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1년 내에 자꾸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특강도 계속 지금 잡아놨죠. 어느 학원이도 마찬가지로 5월 이후로는 쉬는 날이 없어. 수험생도 쉬는 날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때는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골라서 쉬어야지. 일요일 자꾸 쉰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많은 과목 1년 내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도 뭐 없이 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강하면 이제 전범위를 건드려 주잖아요. 전범위. 근데 이것은 단원별로 하니까 이제 시간이 2달씩이나 걸려버리니까 하루 내지 이틀에 전범위를 건드려 주니까 종합적인 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전범위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특강하는 거 열심히 들으세요. 민법 하잖아요, 민법. 학교는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차도 들어가죠? 중개사법도 들어가는데, 중개사법은 일단 기출지문으로 할 거예요. 기출지문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할 거라고. 요약집은 주가 아니고 기출지문이 주고 요약집은 보충을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어느 분야가 많이 나온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기출을 줬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료는 나갈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아세요. 교수님이 출제되는 것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부분만, 나올 파트.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아까 겸업 있잖아요. 겸업 같은 거 있잖아요. 겸업은 28번이 나왔어요. 이게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방향 잡는 데가 진짜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계속 나와. 뭐 겸업이라지 또 결격사유. 오늘 결격사유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것도 계속 출제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 서식도 시험에 요즘 들어 자주 나와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뭐 중개사법도 하루만 좀 투자를 해주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하루만 투자하면 돼요. 아? 동영상 안 찍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찍나? 모르. 찍어? 아니, 몰라. 지금 학원 1차 찍나, 지금? 그러면 찍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강의를 하는 거고, 그 운영은 원장님이 하는 거니까, 동영상 찍고 안 찍고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해되세요? 제가 찍으라 해도 마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155페이지 들어갑니다. 155페이지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 나와 있어요? 네.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 나와 있죠? 네. 자,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인장 등록은 우리가 이 앞뒤에도 그러고 조금씩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크게 뭐 판서하고 뭐 그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할 건데, 그 청책 2번에 보면 양글 인장 등록 의무자 첫째 점이 적서 모든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모든 개공은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개인. 계약서 써 안 써? 그러니까 인장 등록 해야지. 소공도 마찬가지. 근데 세 번째 보조는 안 합니다. 그럼 억지로 해오지 말고 왜 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해요? 계약서를 안 쓰니까 인장 등록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의 2번 인장 등록 시기 첫째 줄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거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앞에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신청. 그리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네 번째 줄보단 다섯 번째 줄. 개공은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의 인장 등록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등록할 인장. 자, 개인 개공이 누구를 말해요? 개인 개공이 누구를 말해요? 개인 개공은 법인 개공하고 대립된 개념이잖아요. 누구를 말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 개념을 아직도 몰라요? 개인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누구를 말해? 중개인. 법인하고 대립돼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용어 자체가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공 있습니까? 소공. 이 둘이 하고 그럼 법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이렇게 대립해서 개인 개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몇 적으세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부 몇 줄? 주민등록 기준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 이상 몇 mm? 30mm 이내의 인장이 된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그러면 이 7mm하고 30mm는 커요, 적어요? 적죠? 네. 근데 이제 뭐 옥새 같은 걸 갖다 찍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중개업하는 개념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갖고 그걸 등록 쓸 수는 없는 거고. 7mm에서 30mm 이내 인장. 네. 이해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은 어떤 인장이냐? 거기 책을 보세요. 두 번째 좀 밑줄 보세요. 상업등기규칙, 이 법 규정도 알아야 돼. 상업등기규칙에 신고한 무슨 인장? 법인 동그라미 쳐서요. 이제 시험에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자주 나와. 그러면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법인의 인장입니다.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고 그 다음에 다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분사무소 있잖아요. 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누구 인장을 보통 보증해줘? 책임. 이걸 등록해서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분사무소는 두 가지 가능해. 그러니까 주로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 책임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인장 등록 관할청은 당연히 등록 관청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북구청장이 한다고 등록 관청. 됐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 했어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주된 사무소에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방법 첫째 줄 후단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등록할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 신고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한 장만 넘겨봐. 그 인장 등록 신고서 있잖아요. 네. 개공, 소공, 인장 등록 신고서, 변경 신고서 있어 없어? 있어요. 같이 돼 있는데 그 맨 밑에 그 절차도 있죠. 네. 그 위에 첨부서류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쪽에 등록 인장 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찍는 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가 날인해서 제출한 거예요. 너무 칸이 적다. 7mm도 안 되겠어. 거기다가 자기가 쓸 인장을 뭐해서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계약 쓸 때 자기 인장은 써야 돼 안 써야 돼? 인장을 반납해오면 안 되지. 인장은 자기가 써야 되니까 이 인장을 쓰겠다고 여기다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장 등록 신고에 날인하여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에 넘어서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개설 등록 신청서 고용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방법도 있다. 이 지문이 뭐예요? 아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고용 신고할 때 할 수 있어 그랬죠? 네. 그러면 개설 등록 신청서에도 날인란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쓸 인장을 날인해서 신청서에다가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그러면 그게 인장이 등록이 된 거야. 그러면 신청할 때 하면 인장 등록 신고서 따로 안 써도 되고 등록 신청서에가 날인란이 별도로 있다고. 개념 잡았어요? 네. 고용 신고서도 별도로 날인란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 제출해도 돼. 개념 잡았어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아까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이 책에는 그 등록 신청서가 서식에 안 실려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은 뭘 제출하라서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나와 있죠? 그럼 법인은 인감증명서가 띄어다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인감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그럼 결국 법인은 인감도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맞죠? 개인들은 인감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규격에 맞는 것만 등록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변경은 첫째 주로다 며칠이네? 7일. 두 번째 등록. 며칠에 등록? 7일. 며칠에 등록? 7일. 자, 오른쪽 페이지. 등록인장 사용 의무 첫째 주로단 인장을 등록했으면 등록인장 쓰라 그랬죠? 네 번째 등은 다만 맺어보세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울 때 계약은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계약 성립하죠? 근데 등록인장 안 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건 계약 효력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처벌만 받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계약 효력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기도 한번 밑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문서 5가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또. 거래계약. 자, 양가로 3번하고 4번 묶으세요. 이건 소공이 날인할 서식이에요. 3, 4번은 개공도 서명 날인하지만 소공도 날인할 서식이라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서식들은 개공만 하는 거고 3번, 4번은 소공도 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는 이 제목들도 읽어야 되죠? 개공이 인장 등록 위반하면 마지막 제출은 무슨 정지? 맺을 것이고 개공이 인장 등록 위반하면 무슨 정지? 자, 뒷페이지 소공이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자격정지다. 제재는 이 제목들에도 자꾸 숙달을 시켜야 돼. 자, 끝.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0페이지는 휴업하고 뭐가 나와요? 폐업이 나옵니다. 휴폐업 들어갑니다. 자, 휴폐업은 여러분 교재 보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은 매년 나와, 매년. 여기도 매년 나와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매년 나와. 근데 이 적은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려면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매년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꼼꼼하게 하는데, 자, 판서를 할게요. 그러니까 판서 다 하고 나서 체크할 테니까 칠판만 봐주시면 돼요. 좋았어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신고요, 통보요? 신고입니다. 어디에다가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 자, 몇 개월 초과 휴업하면 신고?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 핵심.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폐업도 그렇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미리.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등록증 반납할까 말까? 그럼 원본 반납해야 돼요, 4번. 원본이요.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전자문서 다 돼. 이거 안 돼, 이거. 휴폐업은 안 돼. 이게 모르겠으면 그냥 되는 쪽으로 밀고 가고, 이건 안 되는 거야.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이거 원본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휴폐업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다음 달 언제까지? 오늘 통보사항도 많이 나오네. 오늘 배운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기억나? 네. 사무소 이전 신고. 통보사항 나와 있죠? 네.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통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앞주에 나왔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3가지 또 나왔어요. 이 앞주에 했던 거. 박스에서 했잖아요.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휴업 기간 들어갑니다.
자,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입니다. 여기는 3월이 아니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부득이한 사유 아는 대로 서술하셔. 이병, 그렇지. 또 요양, 또 치아, 그렇죠. 그렇죠. 요양, 치아. 이에 준하는 사유도 있죠? 비슷한 사유. 이런 사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유. 이런 경우 7개월, 8개월 가능하다. 그죠? 그럼 변경도 6개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도 가능해요? 예. 변경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휴업했다가 휴업기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변경은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 언제까지? 미리. 변경 언제까지? 미리. 변경 언제까지? 미리. 변경 언제까지? 미리. 그럼 이건 전자문서 돼요? 네. 왜? 그렇죠. 등록증 다 반납해 놓은 거죠. 주로 연장이잖아요. 변경 주로 연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문서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뭐라 그래요? 재개. 재개는 신고해야 돼요? 통보?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는 거예요? 전자문서? 오, 그렇지. 그러면 재개 신고하는 주 이유가 뭐예요? 등록증? 등록증 반환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돌려줘요? 여기는 즉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먼시, 즉시. 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요즘은 거의 다 즉시가 많이 지시 없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즉시가 남아있는데 이거 아직 남아있어. 그죠? 즉시. 근데 뭐 그거 구분해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즉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보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휴업기간. 휴업을 6개월 해놨다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재개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재개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딱 만료되는 시점에 재개하면? 안 해도 돼? 해야 돼.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등록증 돌려줘. 그러니까 알아서 돌려주진 않아요. 자기 영업 다시 영업한다고. 그죠? 예.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휴업기간 중에도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 유지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 앞전에 간판 철거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간판 철거 의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공동사무소 4개에서 이전할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도 이전할 수 있죠? 네. 아주 좋았어요. 그럼 이제 당첨됐어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아니,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무슨 기간? 휴업기간. 지금 휴업하잖아요. 그래, 뭐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맞춰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업무 정지 기간? 아니고. 아니고. 자. 보증 설정 기간. 보증 기간. 그러면 휴업은 이제 6개월 해놓고 보험은 1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딱 중간에 만료가 되어보네, 보험이. 그러면 이 기간 때문에 보험 드려야 되냐, 이 문제잖아, 지금. 자, 이건 우리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배운 대로 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국토교통부 해석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등록증 반납 해놨잖아요. 보험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거 해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재.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사유고, 그 다음에 아까 휴업 기간은 몇 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 초과했다라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이때는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휴폐업은 정리 다 끝났어요. 자, 밑줄 그으로 갈게요. 자, 다 거짓인 분은 확인만 하세요. 160페이지 청색 1번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자, 개공은 3월 초과했다 동그라미 써서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 휴업하고 열 때는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한 그 사실을 언제까지 신고하라 했어요? 미리 신고 동그라미. 미리 신고. 됐어요? 네. 자, 양가로 2번 휴업신고 방식 나와 있습니까? 네. 세 줄 밑줄 보세요.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신고서에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원본 제출해야 돼요. 4번. 원본. 그리고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 신고는 안 된다. 이 지문. 전자문서 안 돼. 휴업이든 폐업이든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두 줄 밑에 휴업신고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분사무소는 아까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제줄에 그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사무소. 자, 오른쪽 페이지 휴업기간 첫째 줄 원칙적으로 매도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동그라미 치시고 양그림에 네 가지 있죠? 요양, 입영, 치약, 준하는 사유. 이때는 7월, 8월 가능합니다. 자, 청색 3번으로 내려가서 기간 변경 신고 첫째 줄 중간.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이란 말 있어요? 그럼 미리로 그냥 해요. 미리로. 다 통일시켜서. 휴폐업 신고도 미리. 변경 신고도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합해서? 3mm. 그러지, 3mm. 그죠? 미리 하지 말고 3mm. 그죠? 네, 그래 편해. 네, 그치? 양가로 그리고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후단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죠? 네. 변경은 전자문서 돼요. 네. 자, 양가로 1번 재개 신고 두 번째 줄. 재개 신고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미리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제줄 전자문서 된다고 했죠? 네. 이게 자주 틀려. 받아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됩니다.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보면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다 동그라미 쳐졌죠? 네. 뭔시? 즉시 돌려줘. 그래서 재개 신고하는 거야. 왜냐하면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휴업기간 개공치 첫째 줄 후단 이중 소송 안 되고 됐어요? 왜냐하면 개공 신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사무소는 계속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후단 또한 다른 개공 공동 사용 승낙도 가능하고 사무소 이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휴업기간 중에는 큰 제재가 없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두 줄 읽어보세요.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 업무 보장 기간이 만료되어라도 만료일까지 재설정할 의무가 없고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재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요. 그 두 번째 재개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재개하기 전까지. 이 지문이 핵심.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 보험이 만료되면 재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은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폐업은 휴업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똑같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분사무소만 별도로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이 지문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걷는데 첫째 줄단 폐업도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언제까지?
미리 동그라미. 세 번째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만 된다. 휴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칠판에서는 같이 써놨잖아요. 근데 책은 따로따로 써놔서 그래. 똑같아요. 휴업하고 똑같은 거야. 미리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 되고 등록증 첨부 똑같죠? 그리고 오른쪽 양가를 이번엔 저 뒤에서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 자, 협회 통보. 아까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간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제재,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아,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이제 휴폐업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요약집 가져왔어요? 네. 요약집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38페이지. 요약집 3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를 해놨어, 안 해놨어? 이것도 이제 시험 자주 나와요. 이제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 업무정지하고 비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맨 위에 칸은 앞에서 했죠, 이 앞쪽에도.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하죠? 근데 업무정지는 폐업은 가능하되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이야기했고. 자, 휴업기간 중에는 방금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도 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은 돼, 안 돼? 그거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대. 공동사무소 내려고 하는 이전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 아까 공동사무소 했잖아요. 그거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자, 등록증은 어떨 때만 받나? 휴업. 3개월 초과 휴업할 때.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업무정지 기간도. 그리고 재개신고도 마찬가지. 휴업은 등록증 돌려받아야 되니까 재개신고 하죠.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재개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간판 제거, 당해 사실 표시 의무 둘 다 있어, 없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의무가?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내가 업무정지 받았다고 표시해야 안 해? 안 해?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받으면 표시해요? 그건 해요. 저 뒤에서 매수신청 대리 받으면 업무정지 받았다고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둘 다 표시하지 않아요. 그 주의. 그 다음에 휴업은 방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그랬죠? 업무정지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앞에 배웠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기억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재가 중요한데,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죠? 왜 그러겠어요? 개시 의무 위반으로 그래요. 구체적인 제재는 없어. 우리가 등록증 반납해 놨으니까 개시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야. 개시 의무 위반으로. 다른 구체적인 제재는 없어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돼요, 안 돼요? 하다 걸리면 필치. 반드시 등록이지. 뭔지? 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휴폐업까지 열심히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가볍게 복습하면 돼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